자, 이 재생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이 X 버튼을 닫으면 전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. 자, 닫으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. 자, 이게 이제 시선 추적 전체 보고서입니다. 보면 왼쪽에 종합 요약, 분석, 뭐 도약 분석 여러 가지 이제 섹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, 이걸 누르면 각 섹션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. 처음에 봤던 시선 분석은 맨 밑에 있는 시선 정보 분석 요 섹션이고,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다시 아까 그 창으로 열리고요. 이걸 닫으면 전체 보고서로 보여집니다. 처음에 그러니까 왜 이걸 먼저 보여주냐면은 진단하고 나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섹션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제 재생한 것 뿐이고, 원래는 이제 이 전체 보고서에 처음부터 보면 됩니다. 자, 이 종합 요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시선 진단 결과를 이제 요약해 주는 건데,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건강검진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이 좋다, 무슨 뭐 폐활량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그 혈당이 어떻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진단 결과는 상위 0.2%로 최우수 상태이고요. 학생들이 누구였는지, 이게 진단 당시에 몇 세였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리고 진단글은 무엇이었는지 나오고요. 그리고 밑에가 이제 핵심 지표별 요약인데, 이 핵심 지표라는 건 뭐냐면, 우리 건강검진하면은 뭐 혈당, 뭐 혈압, 아니면은 뭐 몸무게, 체중, 비타민 수치 이런 게 나오잖아요. 이런 것처럼 그 읽기에 중요한 항목들이에요. 예를 들어 아까 설명드린 응시 시간, 뭐 도약폭, 러킹 비율, 읽기 속도,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인데, 예를 들어 저기 응시 시간을 보면 내 측정치는 228ms예요. 그러니까 0.2초 정도죠. 내가 한번 볼 때 평균적으로 0.2초 정도 머물렀다는 얘기예요. 228ms. 근데 이게 같은 나이의 또래들은 평균적으로 267ms를 봤다는 겁니다. 요거는 짧을수록 좋잖아요, 응시 시간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죠, 또래 평균보다. 그래서 이 또래 애들 대비 100분 이수는 상위 34%예요. 그래서 진단 결과는 양호입니다. 시선 도약 폭은 한 번에 그 점프하는 그 거리라 그랬잖아요. 나는 평균 한 번 점프할 때 5.5글자씩 점프를 했어요. 한국어로. 5글자 반 정도를 점프했는데, 이 나이 때의 평균, 그러니까 만 7세 애들은 평균 2.6자를 점프해요. 훨씬 반밖에 안 하죠. 그러니까 상위 0%, 아주 최우수 수준입니다. 그래서 진단이 최우수가 나온 거예요. 역행 비율은 이제 뒤로 가는 비율이라고 그랬죠. 이 친구는 지금 12.3%가 뒤로 갔는데, 또래들은 13.7%가 뒤로 갔습니다. 이것도 적을수록 좋죠. 그래서 상위 48%로 양호. 읽기 속도는 1분에 264어절을 읽었어요. 어절이란 건 이제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는 걸 어절이라고 합니다. 분당 어절 수가 읽기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표준 단위예요. 또래들은 1분에 109어절밖에 못 읽었어요. 그러니까 2배 이상 빠르죠. 그래서 100분위가 0.2% 최우수. 핵심 영역 발견 시간은 뭐냐면은,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오작교 네모칸 있었잖아요.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영역이에요. 그 핵심 영역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거기 정답이 있으니까. 나는 이 학생은 3.1초 만에 그걸 발견했는데, 보통의 친구들은 12초나 걸렸어요. 엄청 빨리 발견한 거죠. 그래서 상위 24%고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. 그 다음 핵심 영역 시선 비율은 뭐냐? 그 핵심 영역을 볼 때 내가 다른 데를 안 보고 거기만 얼마나 많이 봤냐는 거죠. 즉,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데 안 보고 중요한 영역만을 얼마나 봤느냐는 겁니다. 내 측정치가 12.8%. 예를 들어 내가 거의 100초를 봤는데 그 중에 12.8초는 거기를 봤다는 거예요. 또래 평균이 비슷하네요. 여기 높은 게 좋겠죠. 거기만 봤다는 거니까. 그래서 딱 한 반 정도 양호하다. 문제 정답률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몇 개나 맞췄냐. 이 친구는 100%다 맞췄고 또래들은 74% 정도 맞췄네요. 최우수. 풀이 시간은 얼마나 빨리 풀었냐. 이 친구는 7.6초 정도 걸렸고 다른 친구들은 16초 정도 걸렸으니까 2배 이상 빠르게 푼 거죠. 상위 20%고 이제 우수. 이렇게 된 겁니다.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. 이 항목들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읽기 연구 결과로 나온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지표들이고,
이거 말고 다른 지표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굳이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너무 많으니까요.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차트로 보여준 게 요겁니다. 단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분위수 상위 몇 퍼센트인가를 가지고 이제 통일을 시켜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. 바깥쪽이 이제 0%고 안쪽으로 가면 이제 그 퍼센테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제 이 다각형이 크면 좋습니다. 보면은 시선 도약폭, 읽기 속도, 종답률 이런 것들이 크죠. 근데 역행 비율이라든가 그 핵심형의 시선 비율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고 좋긴 좋은데 요게 이제 좀 더 바깥쪽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역행 비율이라든가 핵심 영역 부분 뭐 이런 거다.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랭킹은 그 상위 10% 이상이면 최우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25% 이상이면 우수 그 다음에 그 하위 10% 이하면은 이제 그 주이고 하위 20% 이하면은 이제 미흡으로 나타나요. 이것들은 저희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 가지고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가지고 이제 나눈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읽기 수준이 진단한 학생들이 다 올라간다. 그럼 나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. 이건 실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. 자, 요게 이제 종합 요약이고요. 두 번째 이제 종합 분석은 이제 이런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읽기 분포는 뭐냐면은 이 읽기 점수 분포예요. 우리 이 학생이 진단은 72점입니다. 근데 이제 전체 또래 애들은 38.9점이에요. 요 파란색 있죠. 요게 전체 또래의 분포입니다. 비슷한 나이, 그러니까 이 친구의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에서 1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점수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. 근데 내 점수는 빨간색이죠. 엄청나게 높죠. 그러니까 이 분포의 극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 0.2% 최우수죠. 이 초록색은 뭐냐면은 우리 기관이에요. 우리 학원이라든가 우리 학교라든가 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의 분포를 보면은 45.2점이죠. 그러니까 이 기관은 전체보다는 좀 잘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는 이제 2.6%입니다. 전체에서는 0.2%고 그 굉장히 우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. 이 독서가 유형은 뭐냐면 이 시선을 통해서 읽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구분한 거예요. 이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크게 나타난 6가지 형태로 구분한 건데 이 번개와 같은 토끼, 거북이 형태, 바람직한 독서가, 기계적인 반복자, 체력이 약한 하루살이, 마위의 탐사가 이렇게 크게 6가지 구분으로 나눈 겁니다. 많은 경우에 이제 잘 읽어서 바람직한 독서가로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읽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번개 같은 토끼 유형으로 나왔어요. 속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. 이건 뭐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말하자면 약간 크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.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. 이 경우는 전체 한 11%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보는 거고 읽기 중성이 매우 높거나 혹은 대충 훑어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글을 읽더라도 세세한 부분을 놓치거나 문제를 잘못 파악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. 이 번개 같은 토끼는 너무 빨리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이제 잘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뭐냐면 이제 개선 사항이죠. 우리 건강검진 하고 나면은 뭐 담배 피지 마라, 운동을 해라, 뭐 비타민을 먹어라,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진단에 좀 더 적합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을 해줍니다. 뭐 지구력을 키우고, 뭐 어휘력을 좀 더 활성시키고, 글밥이 만령을 대략으로 읽고, 이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. 아까 보면 몇 가지 항목 중에 시선 도약폭이라든가 응시 분석, 시선 이동, 정보 탐색, 문제풀이 이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시선 도약폭 분석이 있어요. 우리가 시선 도약이 아까 많이 일어났잖아요. 되게 글을 읽을 때 뭐 50번에서 100번 이상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그 넓이, 폭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.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분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짧게는 2글자 정도씩 점프한 것도 있고
많게는 한 번에 10글자 정도씩 점프한 것도 있네요. 근데 전체적 분포를 보면 이런 중앙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. 파란색들이. 그리고 이 빨간색 분포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읽은 분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분포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 분포는 보면은 빨간색이랑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좀 더 뭐랄까 좀 들쭉날쭉하죠. 이렇게 빨간색대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막 이쪽에 많이 3글자 정도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6글자도 많고 4글자도 많고 그 중간에 또 없어요 여기는.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은 이 이상적인 분포랑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불규칙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. 잘 읽었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시선 도약폭이 좁으면 요 파란색 막대기들이 주로 이제 왼쪽에 이렇게 몰려 있게 됩니다. 왜냐면 이제 폭이 좁은 게 많으니까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시선 도약폭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죠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들쭉날쭉한 게 있어서 좀 더 긴 글을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은 도약표 평균이 단 한 번에 5.5자를 읽었고 전체 또래는 2.6자, 기관 또래는 2.9자를 읽었다. 그런 게 나오죠. 도약표 편차는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이것도 요거는 아직은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가 모이지 않으면 표시가 안 돼요.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걸 개선하는 방안들은 이런 거 있다.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치선 도약폭은 최우수라고 볼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응시 시간 분석도 비슷합니다. 응시 시간은 한 번 눈이 응시했을 때 얼만큼 짧게 보느냐, 얼만큼 길게 보느냐죠. 이건 짧게 보는 게 좋다 그랬어요. 그 설명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어는 대개 능숙한 독자들은 한 번 볼 때 150ms에서 250ms 정도를 머무른다. 이렇게 돼 있죠. 보면 228ms 기관 또 여기 있네요. 표가. 근데 이제 전체 또래는 267ms, 기관 또래는 254ms였어요. 내가 우수하죠. 그 상위 34%입니다. 그래서 내 그 시선 도약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죠. 근데 이성적인 분포는 굉장히 비슷하죠.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읽었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150에서 200ms가 가장 많고 200에서 250ms가 그 다음 250에서 300ms 그 다음 쭉 가고 여기 좀 길게 본 게 500ms 이상 본 게 조금 있는데 요거는 아마 그 문제 버튼 쪽을 좀 봤다거나 좀 길게 본 게 좀 있을 겁니다. 이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잘 나온 거고요. 분포도 이제 안정적이죠. 근데 이제 좀 길게 보는 친구들, 응시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안 좋은 친구들,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요 파란 막대기들이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겠죠. 전체적으로 이제 길게 봤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걸 보면, 얘가 응시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요약한 게 아까 그 표고요. 이걸 개선시키는 방안, 어휘력을 향상시키거나 시각폭을 넓히는 거,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 방안입니다. 자, 다음으로 시선 이동 종류 분석을 볼게요. 시선 이동 종류는 아까 보셨다시피 시선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. 도약을 하잖아요. 그 도약을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랬죠. 정상적인 읽기, 파란색은 줄바꿈, 빨간색은 역행, 그다음에 주황색은 이탈. 이것들을 이제 이 비율을 보여보자면 이 친구의 결과는 정상이 59%, 줄바꿈이 18%. 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둘 다 이제 정상적인 읽기예요. 요 빨간색은 이제 역행이라 안 좋은 거고 이탈도 안 좋은 거죠. 내 결과를 보면은 이 역행이 12%, 12.3% 나왔어요. 근데 기관 또래들은 비슷하고 오히려 더 잘 봤네요. 비슷하네요. 12.4%.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더 많네요. 이탈이 좀 많고.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또래는 13.7%, 13.9%로 전체적으로, 내 결과 혹은 기관들이 전체보다 좀 더 잘 본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위 48%고 전체에서는 13.7%, 기관에서는 12.4%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역행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선 방안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정보 탐색 분석이죠. 자,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 이제 그 문제 중에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여기 문제 영역이 있고 보기 영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지문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정보 영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.
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오작교 부분이겠죠. 여기를 얼만큼 빨리 찾았는가, 그리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얼만큼 오래 받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. 발견 시간 점수라는 거는 저희를 발견한 시간이니까 짧을수록 좋겠죠. 나는 3.1초 만에 발견했고, 근데 우리 기관 친구들은 2.5초 만에 발견을 했고요. 평균보다 낮습니다. 그 다음에 전체 7세들은 12.4초 만에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상위 24%다. 요거는 이제 전체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핵심 영역 시선 비율은 뭐냐면은 얼만큼 여기 딴 데 안 보고 여기만 봤느냐, 전체 본 것 중에서 여기를 본 게 몇 %냐, 그때 대략 어디든지 대개 12% 정도를 본 걸로 봐서 다 비슷비슷한 걸로 나와지고 있습니다. 상위 49%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. 근데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키워드 빨리 찾기 운동이나 읽기 집중력 같은 걸 기르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문제 풀이 분석이죠. 이거는 단순합니다. 문제를 몇 개나 맞췄는가. 대개 이제 문제가 3개 나오는데 몇 개나 맞췄는가. 그 다음에 몇 초나 걸렸는가죠. 정답률을 보면은 내가 100%고 그 중에서 이제 견우와 직녀가 100%가 나오죠. 왜 여기 또 나오냐면은 진단 중에 글을 여러 개 읽은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 글이 하나라든지 한 개만 나온 거고요. 한국어 7세 전체 또래는 75%, 우리 기관 애들은 이제 93%. 그래서 상위 0%로 최우수고요. 풀이 시간은 내가 7.6초, 그다음 다른 친구들은 뭐 10.6초, 16.5초네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키워드를 빨리 찾고 집중력을 길러야 된다.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시선 정보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. 닫으면 다시 열려야 되고요. 그리고 이 PDF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누르면은 요거는 이제 웹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잖아요. 웹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PDF 다운을 누르면은 A4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. 이걸 누르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받을 수 있고 출력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.